오늘은 영양 측정 결과와 직무 영양 모델 간의 비교를 해서 직무 적합성을 검토해보는 프로파일 매치업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파일 매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 사전이 갖춰져 있고 직무별 영양 모델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영양 수준 측정 값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양 모델과 측정 값을 서로 비교해 직무 적합성을 봅니다. 가령 누군가가 체력 점수가 높고 동체 시력 점수도 좋으면서 스피드 점수가 높으면 야구 선수를 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계가 더 있는데 영양 항목별로 수준이 높은지를 보는 것 외에도 MBTI를 확인해 영양만으로 설명이 안 되거나 강약점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네릭 영양을 쓸 예정이고 영양 진단을 통해 나온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 이상 나온 항목이 직무 영양 모델에 포함된 영양이면 필요 영양이 있다고 간주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코치의 영양 프로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코치는 현재 인사기획 담당자이고 4년간 평가보상 등의 인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인사기획은 종합적 사고와 경영진과 직원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래프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항목을 보면 동기를 유발하는 지향점 영양 4개와 사고나 관계 등과 관련된 개인장점 영양, 업무 스타일상 발달된 영양, 상황 반응적 영양까지 2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코치는 영양군 중에서 사고력과 관련된 영양, 특히 구조사고력, 분석사고력이 높은 편이고 분석하고 조합해 대안을 수립하는데 성취지향과 예측력이 있어서 괜찮은 방안을 만드는 것에 강점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철저히 확인하고 지시하며 남들의 입맛에 맞게 이래저래 설득을 잘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관계적 영향력 발휘에는 약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논리와 대안은 잘 내지만 효과적인 설득은 안 되는군요. 이런 점은 MBTI에서도 나타납니다. 전형적 INTJ형은 연구자형으로도 불리는데 깊이 파는 데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어필하거나 섬세하고 현실적으로 챙기는 건 좀 약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강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사회를 보기도 하지만 이건 약점 성향을 보완한 것이라 하겠고 방안을 수립하는 일에 잘하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상대방에 맞는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법인 영업을 하고 있는 조용하게 인기가 좋은 K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며 은근한 성격으로 법인 영업의 클라이언트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영업을 잘하는 팀장님입니다. K씨는 남의 기분이나 상태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챕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대응할지 센스가 높고요. 화내는 일 없이 어떤 반응이든 잘 받아냅니다. 조직 내에서 융화하고 책임지는 역량으로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딱 깔끔하게 맺고 끊는다거나 매출을 위해 과감하게 요구하거나 자기 소신껏 지른다거나 넓게 사람을 사귀지는 않습니다. 미리 챙겨서 높게 성취하려는 욕심도 딱 보이지는 않고요. 영업에서도 좀 특이한 성향이죠. 성향으로 보면 INFJ인데 사색하고 철학을 즐기며 사진과 여행을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면역과 깊은 우정을 유지하며 클라이언트 수가 적은 대형 법인 고객 영업은 잘할 수 있는 성향입니다. 어쩌면 K씨는 깊게 가는 관계관리 업무 외에 일반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은 별로 빛을 보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의외로 관리보다는 여행상품 기획자를 하거나 아예 예술적 소양을 활용한 직업이 더 권장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마치 오래된 베테랑 형사처럼 발로 찾아다니고 얘기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Y 법무팀장님의 역량 프로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Y 팀장님은 활달하고 책임감과 협조 성향, 남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또 본인에 대한 감을 믿고 열심히 뭔가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당발이면서 어디든 안 가는 곳 없는 분이라 탁월한 조사관입니다. 그런데 분석사고력은 평균이고 구조사고력이 낮아서 법규나 판례 등을 찾고 분석해 논리적으로 제시, 설득하는 부분은 다소 떨어집니다. 그리고 흐름이 잘 맞다 싶으면 황소 같지만 유연성은 다소 아쉽습니다. 추진도 잘하고 추적도 잘하지만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축적, 판례의 분석이나 법논리를 치열하게 따지고 대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얘기하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ESTJ 현장조사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팀 P 차장님인데 직원들에게도 경영층에게도 사람 좋기로 유명하신 분으로 누구나 즐겨 찾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친절과 배려의 아이콘이셨습니다. 정말 인사관리 담당자의 전형을 보여준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매우 높은 대인감수성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고 조직에도 타인에 대해서도 친절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서 누구나 좋아합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기도 해서 누구에게든 잘 맞춰주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수립해 빠르고 뚝심있게 해결하는 분야에서는 다소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딱 잘라서 말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경향과 순발력이 높지 않아 다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가 종종 문턱이 높다거나 서비스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욕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이 계시게 되면 인사가 욕을 먹는 일이 확실히 적어질 것입니다. 직원들을 따뜻하게 위하는 ESFJ 인사 담당이었습니다. L씨는 한마디로 장군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연수교육을 진행하면서 신입사원들을 한 소나기로 사로잡은 강력한 교육 담당자 L씨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여러 역량에서 고루 높은 점을 보여줬는데 매우 높은 성취지향성과 함께 자신감과 구조사고력을 통해 남들 보기에 똑똑하고 당차고 딱 부러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높으니 더 그랬겠지요. 다만 간혹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넓게 사귀거나 조직지향적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는 독불장군 같은 성향도 보여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인감수성은 있지만 남들에게 섬세하게 맞추기를 잘 하지는 않았네요. MBTI 유형은 ENTP로 나왔지만 역량으로 볼 때 ENTJ에 가까운 듯 합니다. 아마도 일을 하면서 좀 더 계획적이고 성취지향적인 부분에 더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앞의 내용에서 잘 보셨다면 역량 수준과 MBTI가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업무에서 필요하거나 본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더 노력해 다른 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의도되지 않은 원래 성격이 있더라도 환경적으로 의도된 행동으로 변화시켜 온 겁니다. 우리가 MBTI만 보고서 채용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고 천재가 아니어도 후천적인 노력이나 환경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성향의 틀에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위인들의 전기를 살펴보면 천재 같아 보이는 사람들의 어록에 연습과 노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이클 조던도, 이사도라 덩컨도 애초에 우수한 기량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를 꽃피운 건 연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역량 요소나 성향 요소 중에서도 기본기가 되는 태도, 마인드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사소한 재주보다는 바뀌기 힘든 그런 요소로 우열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에서 자기 자신의 틀을 깨뜨려가며 완전한 존재로 성장해가는 개인의 의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를 촉진해주는 인사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